안녕하세요. 쌤통이다의 나랐다 곰입니다. 오늘은 구글 설문의 추천 부가 기능 중 세 번째로 퀼고를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구글 설문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시간 제한 및 부정행위 감독 필요시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설문 파일을 열고 파일 이름 및 제목과 질문, 응답을 입력하겠습니다. 퀼고의 설치 방법은 다른 부가 기능과 거의 똑같습니다. 먼저 점 3개짜리 아이콘을 눌러 부가 기능에 들어가 퀼고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설치를 클릭. 다른 부가 기능과 마찬가지로 여러 권한을 수락하는데 화면처럼 마지막에 추가 설정 지금 완료 라는 창이 보일 때 이 링크를 누르면 퀼고의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구글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퀼고의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 설정을 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구글 계정으로 이미 입력되었고 성과 이름을 입력합니다. 퍼포즈에는 개인, 사용처에는 교육을 선택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좀 까다로운데 8글자 이상이거나 특수기호가 들어가야 하고 숫자, 그리고 대문자까지 들어가야 하네요. 저장하면 시작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기 토큰입니다. 카피를 눌러 복사하고 아까 설치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완료를 클릭하면 설치가 끝납니다. 살짝 복잡하죠? 방금처럼 추가 설정 창이 뜨는 경우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구글 설문을 자신들의 사이트나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가 기능 중 퀼고를 선택, 컨피규어를 눌러 실행하면 오른쪽 하단에 퀼고 창이 뜹니다. 빈칸에 아까 복사해뒀던 토큰을 붙여넣기, 그리고 커넥트를 누른 후 Enable 퀼고 for this form을 눌러 설문과 퀼고를 연결하겠습니다. 퀼고 실행창의 메시지 중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 필드 관련 내용인데 혹시 퀼고를 설치할 때 보셨나요? 설문창에 Submission ID라는 우리가 입력하지 않았던 내용이 보입니다. 이건 퀼고를 실행하면 자동 생성되는데 선생님도 학생도 변경 또는 삭제하면 안됩니다. 이 아이디로 우리가 작성한 설문과 퀼고의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로그인 옵션은 해제하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제출 후 수정, 다른 응답을 제출할 링크 표시 옵션을 해제하라는 내용인데 답안 제출 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시험 삼아 체크해 둘게요. 마지막은 구글 설문의 여러 설정들을 퀼고와 맞추려면 이 링크를 클릭하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해제하라고 했던 옵션을 체크해 뒀는데 이 링크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잠시 진행 중인 애니메이션이 보이다가 사라지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해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퀼고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제 아까 회원가입하느라 열렸던 퀼고의 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혹시 창을 닫은 경우에는 주소창에 퀼고.com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창을 대시보드라고 부르는데 대시보드의 가장 왼쪽 목록은 생성한 설문 중에 퀼고와 연결된 설문의 목록입니다. 즉, 새로운 시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퀼고에서 직접 만들 수 없고 구글 설문을 새로 생성한 후에 퀼고를 실행시켜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지를 변경할 때는 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고 이름을 바꾸거나 Unlink Form을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목록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 설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보입니다. 다음, 환영 메시지 중에 두 번째 줄, 구글 설문과의 큰 차이점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글 설문은 참여자 모두에게 똑같은 링크를 제공하는 데 반해 퀼고는 각 참가자에게 각기 다른 링크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효과적인 온라인 시험을 위한 방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퀼고의 유료 정책과도 관계가 있으니 기억해 두세요. 환영 메시지 아래 두 개의 데모 목록이 보이는데 그중 카메라 트래킹 링크는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휴지통 아이콘을 눌러 삭제할게요. 상단 메뉴를 살펴볼게요. 크리티 테스트를 클릭해서 새로운 시험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험지란 새로운 문제와 답이 아니라 시험에 참여하는 참가자를 의미합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각각의 시험 참가자가 받아볼 시험지에 링크를 생성한다는 뜻이 됩니다. 빈칸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참가자를 추가해 볼게요. 아래는 방금 입력한 참가자가 치러야 할 시험의 설정들입니다. 타이머 듀레이션은 말 그대로 타이머인데 시험 화면에 남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분 단위로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테스트용으로 1분을 입력해 볼게요. 여기까지 입력하면 아래의 크리트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다음을 체크하면 설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시험이 자동 종료되는데 시험의 답은 자동 제출되지 않으므로 해제하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체크박스가 비활성화 상태죠. 이건 유료로 결제해야 사용 가능한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두 번째는 타이머 숨기기, 세 번째는 카메라 추적 기능 활성화입니다. 카메라 추적 기능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시험이 끝났을 때 결과를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시험을 먼저 끝낸 사람이 자신의 결과를 알게 되면 공정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해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크리트를 눌러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방금 저장한 이메일 주소 및 목록이 보이죠? 맨 왼쪽의 빈칸에는 방금 추가한 이메일 주소의 주인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만으로는 누군지 분간할 수 없을 때 적어두면 유용하겠죠? 다음, Info and Status에는 시험의 설정 및 참여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건 테스트 후에 설명할게요. 카피 URL을 눌러 참가자에게 보내줄 주소를 복사할 수 있는데 한번 누르면 버튼이 사라지니까 주의하세요. 마지막, 참가자를 삭제할 때는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상단의 나머지 메뉴를 마저 설명할게요. 눈 모양의 아이콘 View Form을 누르면 구글 설문의 미리 보기처럼 시험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CSV의 메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래 참가자 목록 중에 이름, 이메일 주소, 링크 주소를 추출하여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설문 결과, 즉 시험 결과를 저장하는데 참가자의 이름, 이메일, 참가 및 종료 시각, 카메라 추적 결과 등 아래 목록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저장해 시험 결과를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는 시험 안내장을 꾸며주는 메뉴인데 유료 사용자만 사용 가능하고 중요하지 않으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샌드 테스트는 생성한 시험지를 선택한 참가자들에게 일괄 전송하는 기능인데 아랫줄에 쿼터라는 단어가 나오죠. 단어 그대로 한도라는 뜻인데 시험 링크를 일괄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무료 계정은 한 달에 100명까지, 즉 시험지 링크를 100번 보낼 수 있죠. 그 이상 보내기 위해서는 유료로 결제해야 합니다. 물론 한도를 사용하지 않고도 시험지 링크를 보낼 수 있긴 합니다. 아까 카피 URL 설명드렸죠. 이 주소를 복사해서 각 참가자의 이메일로 보내주면 됩니다만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괄 전송이 쉽겠죠. 참가자를 일부 선택하고 넥스트를 눌러 다음 단계에 가면 아래에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참가자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저는 여기에 11월 11일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여기서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면 참가자가 받게 될 이메일 내용을 테스트용으로 소유자 계정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샌드 테스트를 누르면 참가자의 계정으로 시험지 링크 정보가 담긴 이메일이 전송되고 아래 목록에 이메일을 전송받은 참가자의 정보 내용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메일 중 하나에 로그인해 보면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해 있습니다. 열어서 링크를 클릭하면 시험에 참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설정했던 타이머도 보이고 이때 대시보드의 상태 메시지도 진행 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출을 누르면 역시 대시보드의 정보도 바뀌네요. 이 정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오른쪽 퍼블릭 폼 링크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링크 주소를 제공합니다. 아까 참가자마다 각기 다른 시험 링크를 생성한다고 했었는데 이 기능은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링크를 생성해서 보낼 수 있고 쿼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참가 주소는 아래에서 카피 링크를 클릭해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오픈 셀프 레지스트레이션은 비활성화 상태인데 이 상태로는 대시보드에 등록되지 않은 참가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 학생이 적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해제하는 게 좋겠지만 대학가처럼 참가 학생이 많은 경우 실수로 학생 목록에 누락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실수로 누락된 학생이라도 시험에 참여하는 경우 참가자 목록에 자동 저장되면서 시험에 참여할 수 있고 아래 에디트를 눌러 이렇게 참여하는 시험의 설정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아래 설명처럼 쿼터에서 차감됩니다. 쿼터를 생각하면 퍼블릭 링크가 좋겠다 싶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시험을 치르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예를 들어 A 학생이 자신 소유의 여러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여러 차례 시험을 치를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니 유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Pre-configured Access에서 공개 주소로 시험에 참가할 학생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아까 일괄 전송으로 개별 시험지 링크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으나 아직 시험지를 열어보지 않은 참가자만 선택 가능합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참가자는 흐릿한 글씨를 보이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체크하고 Next. 메일 주소를 확인 후 Provide Access를 누르면 대시보드 상태가 바뀌어 있죠. Info and Status에서 공개 링크 사용 가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비활성화하면 공개 주소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공개 주소를 복사해서 새 창을 열겠습니다. 먼저 빈 칸에 등록되지 않은 주소를 넣어 볼게요. 그랬더니 등록되지 않은 주소라고 뜨죠. 이번에는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Get 링크를 누르면 이메일이 전송되었죠.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해서 시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퍼블릭 폼 링크를 클릭해서 셀프 등록이 가능하도록 옵션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주소를 입력했는데 아까와 다르게 이메일이 전송되네요. 오른쪽 상단의 계정을 클릭하면 계정 정보 및 수정, 유료 결제, 그룹 관리가 가능하고 로그아웃 할 수도 있는데 새로운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유어 플랜을 눌러 유료 버전을 체험 신청해 볼게요. 혹시 신청하는 경우에 주의할 점, 체험 기간이 끝난 후 자동 결제되니까 그 전에 해지하셔야 됩니다. 지불 정보를 입력하고 체험 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테스트를 클릭하면 아까 체크할 수 없었던 메뉴 2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설명할 건 세 번째인데 카메라 추적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시험 중인 참가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고 저장한 스냅샷은 30일간 저장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타이머를 설정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참가자와 다르게 카메라 추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보이죠. URL을 클릭해서 주소를 복사하고 새 창을 띄워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긴 메시지가 뜨는데 요약하자면 카메라 접근을 수락해야 하며 녹화 전에 카메라 위치를 조정할 것, 시험을 치르는 동안 영상이 저장되고 이 영상은 시험 소유주에게만 전송되며 30일까지만 저장된다. 초록색의 글씨를 선택하면 수락, 빨간색 글씨를 누르면 카메라 추적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초록색 글씨를 눌러 수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 권한을 수락한 후 화면에 카메라 영상이 보이는데 파란색 사각형 상자에 얼굴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상단에 타이머는 보이는데 카메라 영상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계속 찍는 중일 테니 카메라 앞에서 움직여도 보고 카메라 밖으로 나가보기도 하겠습니다. 추가로 시험창을 내리고 다른 창을 클릭했다가 복귀, 이 과정을 몇 번 더 반복한 후 제출하겠습니다. 무사히 제출됐군요. 대시보드를 가볼게요.
제출까지 했는데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네요. 이럴 때는 새로 고침. 네, 이제 잘 보이네요. 인포 앤 스튜투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시험 시간은 1분, 카메라 추적 가능, 시험 시작 및 종료 시각이고요. 이 메시지는 촬영본을 처리 중이라는 내용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아래는 설정 시간 내에 시험을 마쳤다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언포커스 타임은 시험 창 외 다른 창을 몇 번이나 클릭했는지를 말해주는데 아까 우리가 3번 반복했으니 3times라고 뜨는 겁니다. 한 번도 창을 벗어난 적이 없다면 Always in Focus라는 메시지가 보일 겁니다. 나머지는 카메라 추적 결과인데 Face Presence는 카메라에 내 얼굴이 얼마나 잡혔는지 비율을 보여주고 Multiple Faces Detected는 여러 얼굴이 찍혔다는 뜻인데 다른 사람 얼굴이 보였다는 건 부정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마지막 줄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스냅샷이 보입니다. 여기서 초록색 밑줄은 얼굴이 하나 찍혔으니 양호, 노란색 밑줄은 얼굴이 찍히지 않았으니 주의, 빨간색 줄은 두 얼굴이 보인다는 건데 사실 정확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물론 초기 카메라 설정에서 얼굴을 잘 맞추고 촬영 중에도 움직임을 최소화한다면 정확도가 높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정확도는 높지 않으니 신뢰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영상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퀼고는 시험 중에 인터넷 창을 열어 답을 찾는 경우 또는 고개를 들어 다른 컴퓨터 또는 책을 참고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시험 응시 정보와 결과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험용 부가기능입니다. 전면 등교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면 좋겠지만 혹 다른 이유나 상황으로 온라인 시험을 꼭 치러야 하는 선생님 또는 담당자들이 이 부가기능으로 한시름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